11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도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좋습니다. 일단 보면 반지를 말을 구하라 했는데 사인 법칙 사용해서 사인 점분의 이 마주보는 걸 x라고 잡자. 이렇게. 자, 사인 점분의 x를 통해서 사인 법칙으로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자, 일단 x 코사인 점은 이 코사인 점은 2분의 자 5 곱하기 3 루트 5 분의 자 5 25 9 45 빼기 x의 제곱 이거 성립하고 또 이쪽 삼각형에서 성립하니까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 분의 45 77에 49 빼기 x의 제곱 이게 성립하잖아. 그지? 그리고 두 개 같다는 걸 이용하려면 3 루트 3 3 루트 3 떼고 2 떼고 그러고 나서는 계산을 해야지 되죠? 자, 70 빼기 x의 제곱에 7을 곱한 것이 자 5를 곱한 것 같아. 뭐에다가? 94에다가 빼기 x의 제곱에 그러면 몇 x가? 이렇게 나오니까 2x의 제곱이 자 59, 45, 470, 490, 20과 같으니까 x는 루트 10 이렇게 나오지? x가 루트 10이야. 그럼 이제 연산해보자. 이걸로 해. 자, 여기가 10이니까 계산해보면 얼마야? 자, 이쪽은 계산해야지. 14 곱하기 3 루트 5. 내가 못 살겠어. 64, 24. 루트 5분의 2가 코사인 점이야. 자, 코사인 점은 이해각이니까. 자, 점일 때 코사인 루트 5. 이거 2면 여기가 얼마야? 1이지? 그럼 사인 점은 얼마야? 사인 점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된가?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지 사인 점은? 그럼 이제 사인 점분의 x 즉 2r은 사인 법칙 사인 점분의 x니까 이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를 곱하면 되지 x에다가 5루트 두 개 곱하니까 2지. 그러니까 2분의 5 루트 2 답은 2분의 5 루트 2 몇 번? 1번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자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이거는 fx가 4개가 다르게 나오네. 한 칸짜리고 자연수랑 자연수 사이에서 0부터 1까지랑 그러니까 0부터 1까지의 fx랑 1부터 2까지의 fx 3부터 4 4부터 5까지 잠깐만 보이났어. 4개인데 내가 이런 실수 0부터 1까지랑 또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3부터 4까지니까 자 4개의 구간에서 fx는 각각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 자 어떠한 칸에서는 fx가 그냥 6에 x-n 플러스 1에 x-n으로 정의될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어떠한 칸에서는 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야. 뿔마야 뿔마. 어쩔 때는 위로 볼러가고 어쩔 때는 아래로 볼러가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4칸이니까 자 4칸을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칸. 근데 요거는 봐봐. 만약에 0, 1 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가 이번에는 플러스니까 이거 또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0부터 4까지 이때는 플러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 식인데 qx는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뭐 여기가 x로 해보자. 내 마음이 현재 x 여기까지였어. 여기까지 했을 때는 이거의 넓이에다가 이놈의 넓이를 뺀 게 그게 gx 값이래. 근데 gx의 값에 최소는 어디서 등장해? 2에서 등장하고 그땐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x는 2를 사이에 두고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는 같은 값이 나와야지. 왼쪽 넓이랑 왼쪽에서의 넓이랑 적분으로 했을 때는 오른쪽에서 넓이는 같아야 된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적절하게 4개를 선택해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1을 사이에 두고 자 2 여기가 2야. 2를 사이에 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 했으면 위로 볼록 해야지. 그래야지만 왼쪽 여기 0부터 2까지 빼기 2부터 4까지가 같은 값이니까 0 나올 수 있잖아. 이런 그림 혹은 다 아래 이런 식으로 1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이런 것도 그림 가능하지. 또 어째 왼쪽에서 한 개씩 위아래 한 개씩 이쪽에서도 위아래 한 개씩 또 이쪽에서도 둘 수도 있어. 한 개인데 순서는 내 맘이라고. 이렇게도 되고 또 뭐도 돼. 예를 들자면 이렇게도 되고 또 다 했나? 이렇게 다 했나? 이거 말고는 없나? 그렇지. 그래야지만 0이 될 수 있지. 2를 사이에 두고 근데 2에서가 최소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음수로 시작하는 건 말이 안 돼. 왜? 이쯤 어딘가 x면 음수에다가 잠깐만 빼기 음수니까 양수 될 수 있구나. 근데 이쯤에 x 값이 지나면 음수에다가 쬐끄만한 x니까 이거 안 되지 그림? 이거 안 돼. 왜? 여기가 x라고 생각해봐. 이쯤이 x야. 그럼 이 앞에는 음수의 값이잖아. 그 뒤에는 음수의 값이 더해지지만 절대값이 훨씬 작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안 되지. 예? 음수 나오잖아. 음수가 나올 수 있다고. 넓이의 합이 gx가. 다른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여기인 어딘가 x에 있다 생각해봐. 음수에다가 뺄 건데 뒤에가 양수의 값이 나오니까 이것도 음수 나와. 음수. 넓이가 음수 가능하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다고. 최소가 0일 수가 없다고. 이것도 다 같은 의미로 안 돼. 이때 x가 되면. 그러니까 시작이 요렇게 시작하는 건 확정. 맨 앞에 0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한 함수여야 돼. 그리고 나서는 이 그림 중에서 어떤 게 가능하냐는 거야. 자, 이때도 이쯤 어딘가 x야. 그러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빼는데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그림 안 돼. 답은 이건데 이건 왜 안 된가? 여기까지는 다 돼. x가 이때는 다 양수야. 이때도 양수. 이때가 x라고 생각해봐. 그럼 음수에다가 양수를 빼는 거지. 이때도 음수의 넓이 값이 나올 수 있어. gx가 음수가 가능하다고. x가 1대. 그래서 이거야. 자, 그러면 항상 양수. x가 어디 있든 양수야. gx는. 항상 gx는 양수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확정. 좋습니다. 이제 이 그림으로 확정했을 때 2분의 1에서 4까지의 넓이 구하라는 건 뭐야? 이거의 그림은 확정이야. 자, 위로 볼록한 그림, 아래로 볼록한 그림, 위로 볼록한 그림, 아래로 볼록한 그림 확정인데 무엇을 구하랬냐면 2분의 1부터 2분의 1이 여기겠지?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4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일단 값 자체는 양수값 나오겠지? 양수값
그러겠지. 음수값이네. 미안하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거의 넓이는 이렇게 상쇄되고 이렇게 되니까 무의 넓이랑 같아. 그냥 이쪽의 넓이랑 같이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는,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의 넓이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풀이가 제일 편할 것 같은데, 2분의 1부터 이 4까지의 넓이는 이거 넓이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더하는데 이거는 0이고 이거는 이렇게 반쪽 나누니까. 그래서 이런 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뭐야? 0부터 2분의 1까지의 fx의 넓이를 구하되 마이너스 붙여서. fx는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위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지. 위로 볼록하려면 마이너스 붙여야 돼. 마이너스 6에 여기서는 0과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x와 x-1의 dx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음수의 넓이의 값이 나오겠구나. 좋습니다. 연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떼주자. 그럼 0부터 2분의 1까지인데 계산하면 어떻게 돼? 6x의 제곱 마이너스 6x를 적분할게.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0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자, 8분의 4분의 1 빼기 4분의 3 그랬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넓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를 찾는 게 포인트지. 답은 2번 이렇게 된다. 야, 이것도 이 그림들 중에서 이 특수한 그림을 찾는 것이 포인트인데, 이거 어땠습니까? 쉬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함수 fx. 일단 잡고 가야 될 게 있어. 여기 연소함수야. 당연하지? 그 다음에 gx는 범위에 따라 다른 함수고 사이에는 연속인 다항 함수가 있어. 불연속 가능하겠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연속성 확인해야겠네. 그 다음에 밑에 봤더니 둘 다 우극한으로 달려가는 거야. 이거 편하게 쓰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G에 T에서의 우극한 곱하기 G에 T 플러스 2의 우극한이지. 자, 두 칸 차이, 두 칸 차이야. 두 칸 차이인데 둘 다 우극한이야. 두 칸 차이. 자, 두 칸 차이에 있는 두 개를 곱할 거야. 그게 hx야. 그게 hx야. 두 칸 차이에 있는 두 함수를 곱했어. 자, 그럼 일단은 gx부터 확인해보자. 자, gx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잘 그려보자. 자, 이 x. 뭐 여기가 y라 해볼까? 여기가 y. 그러면 여기까지는 왼쪽은 이렇게, 오른쪽은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는 fx인데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때 여기서도 1, 여기서도 마이너스 1. 이건 gx의 그림이 있고 fx가 아직 확정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자, 일단 기억을 보니까 뭐를 그래? h1 구하랬지. h1은 g의 1의 우극한 곱하기 g의 3의 우극한인데 g의 1의 우극한 어차피 이거 1이지. 3의 우극한은 이식을 따르니까 3이겠지. 이거 3이지? 그래서 맞아 아니야? 기억은 맞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3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니은은 뭐야? 항상 연속이냐? hx가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지금 있나? 아니, 내가 아무리 우기려고 해도 두 칸 차이니까. 여기 봐봐. 어차피 이것도 직선이야. 언제는 자, t가 더해서
뭐보다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 3보다는 작을 때는 이건 직선 곱하기 직선이니까 2차 함수야. 연속이지. 응? 딱 마 3이 되는 순간, 자, t가 딱 마 3이 됐어. 그러면 g에 마 3의 우극한 곱하기 g에 마 1의 우극한인데 마 1의 우극한을 내가 지금 모른다고. 왜? 이쪽에서 fx를 아직 몰라. 요거는 뭔데? 이건 알아. 이건 마 3이겠지. 근데 이게 반드시 뭐라고는 보장이 없어. 반드시 연속을 시킨다는 보장이 없다고. 모른다고. 알 수가 없어. 이유는 도대체,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확인할 수 없다고. 연속이라는 걸 바로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일단 내비두고, 자, 이 상태에서, 자, 그러니까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야. 연속이 아닌 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아직까지는 조건에 의해서는. 예. 디귿 gx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 이제 감소한대. 근데 마이너스 1, 마이 지나는 건 확정이야. 디귿의 보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이제 마이야. 또 감소한대. 뭐 이렇게 감소한다 치자. 쭉 감소했어. 근데 이거 연속이지? 당함수니까 여기까지 감소했어. 여기는 지금 점이 찍히냐 안 찍히냐. 여기도 구멍이야. 구멍. 여기가 점점이야. 이렇게 fx를 그렸어, 내가. 그럼 그걸 가지고 hx를 그려보잖아. 자, 무슨 말이냐. 여기다 hx를 그려볼게. 이렇게 x값하고 y값을 따라 이렇게 내리고, 자,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는 2차 함수의 일부분이니까 왼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뭐까지는 아까 확인했던 마 3까지는, 자, 마 3까지는 어차피 여기에 있는 식들을 따라 x에 있는 식만 둘 다 들어가. 그러면 이쪽에서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x에다 x 플러스 2 한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려져. 근데 마 3, 3 이런 2차 함수의 일부분이 그려진다고. 이렇게 2차 함수. 그래갖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거 일부분이 그려져. 어디까지는? 마 3까지는. 이게 3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보다는 1일 때, h1일 때는, h1일 때 아까 확인했잖아. 3인 거. h1일 때 3이야. h1일 때 3이잖니? 그럼 이때도 2차 함수의 일부분이 그려져. 이때도 x에 x 플러스 2가 곱해진 게 hx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 사이는 아직 fx가 결정나지 않았으니까 놔뒀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확인해볼까? h-1 확인해보자. h-3 확인해보자. 자, h-3 확인해보자. 그럼 어떻게? g에 마 3의 우극한 곱하기 g에 마 1의 우극한이지. 그럼 g의 마 1의 우극한을 구할 수 있지 않냐? g1의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였어? 마 2잖아. 얘는 마인 거 알아. 마 3도 확인할 수 있지. 이거 마 3이야. 이거 나오네. 뭘로 나와? 6으로 나오지. 이때는 6이야. 이때는 6의 점이 딱 찍히면서, 응?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hx가 커짐에 따라서. 자, gx에서, 이때는 계속 두 칸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계속 곱해지니까 2차 함수를 계속 따르다가 딱 이 순간에 갑자기 이 값과 이 값이 곱해지면서 어떻게 됐어? 6이 됐지. 그 다음에 또 어째? 이 뒤에는 이 값과 여기까지는 이렇게 두 칸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탁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6이 됐어. 그러고 나서 또 계속 양수값이지. 일단은 계속 양수값이야.
끊임없이 양수네. 계속 양수 일단. 계속 양수구나.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가 내가 마 2일 때 확인해. 마 1일 때 확인하지. 왜 마 2일 때 확인해? 자, 마 1일 때 확인해보자. 그러면 계속 변화하다가 자, 이렇게 변화했을 때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야? 우극한. 이거는 마 2야. 얘는 1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이 1이야. 마 2지. 자, 뭐가 마 2야? 이때는 마 2에 점이 찍힌다고. 근데 딱 마 2가 되니까 여기 저 구멍이 뚫려야 돼. 메꿔줘야 돼. 이게 구멍이 딱 메꿔져야지. 그래가지고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감소하면 이렇게 감소했거나 뭐 이렇게 감소했거나 더 감소했거나 더 감소했을 수 있나. 여튼 여기선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어.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해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지. 그럼 음수 방향으로 점점 작아지지.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최소값이 절대 나올 수 없어. 이것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데 구멍 뚫린 값이 나온다고. 이보다 왜? 이 마이너스 2가 나온 배경이 뭐야? 여기에서 나온 마이너스 2랑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1이 곱이잖아. 원래 그 전까지는 어땠어? 요렇게 두 가지 곱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순간 팍 이렇게 곱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곱이잖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운된다고. 절대 최소가 존재할 수 없어. 최소가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봐봐,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끊기잖아. 그래서 니은에 있는 뭐는 hx는 연속이라고 볼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연속이 아니잖아. 디귿 뭐였어? 최소값이 있냐고. 최소값은 절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만 맞는 상황에서 답은 1번이라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15번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래. 그 다음에 수열에서 7번째 항이 나왔어. 근데 뭘 물어봤어? 9번째 항에 대한 걸 물어봤지? 7번째 항은 일단 어째? 3의 배수가 아니야. 자, 7번째 항, 즉 n에다가 6을 넣었을 때는 7번째 항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8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A7과 A6의 합으로 만들어진 게 확실해. 만약에 A7이 3의 배수였다면 여기다가 3을 나눠서 A8이 만들어졌겠지. A8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건 확정이고, 이게 3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오케이. 자, A8은 이게 확실해. 자, 그 다음에 A7은 지금 뭐니까? 40이니까. 자, 일단 이걸 통해서 하나씩 역추적해 봅시다. 자, A7이 40인데 위를 따라서 40이 됐다고 한다면 A6 더하기 A5가 40이었을 수 있지. 그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있을 수도 있어. A6이 아예 3의 배수였던 거야. 그래서 120이었던 거지. 120. 그러면 자, 둘 중에서 만약에 A6이 120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유추해 갈 수 있어. 자, A6이 120이면 그 다음 항은 3을 나눠서 40 됐고, 40은 뭐가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8은 2개 더한 얼마야? 160이고. 자, 그러면은 160도 3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면 A9는 얼마야? 이 160과 이 이전 항이 40을 더해서 200이야. 그래서 이보다 더 큰 값은 나올 수 없어. 언제야? 지금 A6이 3의 배수여서 120일 때 40을 만드는 상황이 가장 A9를 크게 만들어. 오케이?
그러면 이 A6 플러스 A5가 40이 되는 상황 속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겠지. 좋습니다. 그러면 H를 40을 만들 건데 두 수의 합으로 만들 거야. 둘 다 자연수야 돼. 모든 항은 자연수에 1, 39일 수도 있고, 자, A6, A5, 1, 39일 수도 있고, 2, 38일 수도 있고, 자, 이거 H, 3, 37일 수도 있고, 점점점점점점점점 해갖고 제일 마지막이면 39일일 수도 있지. 자, 이것들 중에서 되는 것들의 최소값 찾는 거야. 1, 39는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요거 지금 3의 배수잖아, A5가. 그럼 A6은 13이어야 돼. 모순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런 3의 배수들 다 생각해봐. 36일 때도 4니까 말 안 돼. 33일 때도 11이니까 말 안 돼. 오, 특별한 상황이 한번 나오네. 30과 10일 때. 이렇게 두 개 다 하면 40이잖아. 그럼 요놈에다 3을 나누면 10인데 1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 H는 이렇게 두 개 더해서 40 만들었네. 오, 너무 좋아. 이게 답일 것 같잖아. 처음에 나도 이게 답일 줄 알았어. 10, 30에 40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 자, A6이 만약에 10이고 A5가 30이면 A4가 어떻게 되냐는 거야. A4가 뭐 더하기 뭐해서 30을 만들 수도 있고 또 3을 나눌 수도 있고 이게 90이라고 생각해보면 10, 30에 A4가 자 이렇게지. 잠깐만. A5가 지금 30이야. 그럼 A7은 지금 40이야. A8은 50이지. A9는 90 나와. 이때는 A9가 90 나오지. 여기서는 모순이 있다기보다는 이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온다는 거네. 이렇게 해가면 A6이 10, A7은 40, A8은 50, 50에다가 40가 있고 A9가 90 나와. 이때는 90이 나와. 그 다음에는 뒤에가 3의 배수일 수가 없지. 그럼 3의 배수가 안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가 3의 배수 한번 생각해보자. 앞에가 3의 배수. 앞에가 3의 배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 왜? 3의 배수면 나눠서 40 돼야 되는데 안 돼? 둘이 더해서 40 되는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3의 배수 다 제거. 뒤에가 3의 배수도 제거. 몇 개 안 되지. 자, 이거 3의 배수니까 제거. 2가 되냐고. 2, 38. 그러면 38이 어떤 수랑 더해서 자, 2가 나온 배경이 뭐야? 뒤에 나오는 A4가 더해져서 2가 나와야 되잖아. 왜? 이거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우리 3의 배수인 건 다 생각해봐서 3의 배수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된 게 아니야. 뒤에 값과 더했는데 이거 자연수잖아. 그러면 무조건 뭐가 커야 돼? A6이 큰 상황만 생각해야 돼. 두 개 더해서는 돼. 자, 그러면 22부터 생각해볼까? 22, 18. 말이 안 되지. 3의 배수니까. 21, 17. 아니, 21, 17부터 가자. 21, 17. 그래서 40을 만들. 야, 왜 22, 17이냐? 계산도 못하네. 아, 더 커져야 되지. 자. 23, 17. 그러면 두 개가, 뒤에가 뭐가 돼야 돼? 이거 6이 돼. 내가 틀렸어. 안 돼. 24. 아, 이거 3의 배수니까 안 돼. 25. 는 자, 두 개 더해서 40 되니까 15. 이거 3의 배수니까 안 돼. 26. 자, 26은 뭘 더해? 14지. 14에다가 12를 더해야 되는데 이건 3의 배수잖아. A4가 3을 넣어서 이것도 안 돼. 27은 3의 배수인데 28은 더해서 40 돼야 되니까 12. 근데 10이니까 3의 배수 안 돼. 29는 11. 18이니까 18은 3의 배수니까 안 돼. 30도 3의 배수. 31. 9. 3의 배수 안 돼. 32. 8.
더하기 38에 24. 와우. 이거 되네. 이게 90이 작냐 이게 작냐는 거야. 그 다음에 33은 안 되고 34. 33은 6. 3의 배수 안 돼. 5. 5는 30이 3의 배수니까 안 돼. 36은 3의 배수. 37. 3의 배수. 38. 2에 36이 3의 배수. 39. 1 말이 이게 39니까 3의 배수니까 말이 안 되지. 끝. 그럼 되는 거 이것밖에 없네. 90. 이때는 90. 이때는 어쩌냐는 거야. 자, 이때는 A7이 40이야. 이렇게 쓰자. A7이 40. A6은 얼마야? 8. A7은 24. 자, 그래서 A5잖아. 자, A5가 3의 배수니까 A6은 3을 나눠서 만들었고 3의 배수가 아니까 두 개 더해서 왜 이래. 미안합니다. 자, A7이 40이 된 건 A6이 얼마일 때야? 32일 때. 그리고 A5가 뭐일 때? 8일 때. A4는 24일 때. 자, 그래서 3의 배수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개 더 있어 이렇게 만들었고 두 개 더 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 뒤로는 뭐 되잖아. 할 수 있잖아. 어찌됐든 만들 수 있어. 자연수로 무조건.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A8은 얼마야? 3의 배수 아니까 두 개 더 있어요. 72. A9는 이게 3의 배수니까 14. 뭐가 더 작아? 326. 뭐해. 326. 24. 3으로 나눌 수 있지? 그 24. 24가 작아? 90이 작아? 24가 작죠? 그 최소값 24.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답은 224. 5번. 야, 이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다 제거되는 거 찾는 게. 이거 90이 딱 봤더니 이게 객관식이니까 90이 없네? 하고 멈칫할 수 있었지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90이 최소라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특수한 상황. 이게 답이 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수능 문제인데 제가 감히. 그래서 32, 8, 24. 이것도 특수하긴 하네. 왜? 두 수가 이게 3의 배수가 3의 배수 아닌 것이 더해져서 3의 배수 아닌 거 만드는 거. 특수하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1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냥 한번 살펴볼 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수가 n 그리고 염을 사이의 경계로 범위가 달라지는데 확인해보면 리미트 붙여보면 연속한다는 보장이 없어. 끊겨 있을 수도 있거든. 자, 위를 해석해보면 자, 증가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밑에도 밑이 1보다 크니까 둘 다 증가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진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에서 원래는 점근선이 x축이었던 거를 위쪽의 그림은 아래로 내리니까 자, 점근선이 아래에 생기면서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점근선이 이렇게 갖고 있는. 위에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고 밑에는 로그 함수에서 왼쪽으로 4칸, 아래로 몇 칸. 로그 함수도 이제 증가함수에 쓸 건데 이쪽에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그림을 이제 연결해서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런데 반드시 어떠한 t 값에서는 실근 4개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왼쪽에서는 이쪽에서 y 값이 존재해야 돼. 그래야지만 근이 2개일 수가 있어. 이쪽에서는 y값이 왼쪽에 있어야지. y축에. 그래야지 실근이 2개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y축이 너무나 왼쪽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절대 실근이 왼쪽 오른쪽이 2개씩 생길 수가 없다고. 간단한 문제야. 간단한 무리야. 간단한 생각이야.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왼쪽은 요렇게 꺾이면 안 된다고. 요렇게 꺾이면 여기 왼쪽은 이렇게만 살아남으니까 안 되니까 왼쪽은 요렇게 끊겨야 돼. 반드시 이렇게 꺾어짐이 왼쪽에서 발생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좀 꺾어짐이 발생하는 게 안 발생하게 생각을 해보려면 자, 최대한 이쪽으로 붙을 때까지 붙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위로 떠야 된다고.
반드시 위로 떠야 돼. 그래야지만 이쪽에서 근이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지. 오케이?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이어야 돼? 원래는 이런 함수였잖아. 이런 함수. 이런 함수였는데 y 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왼쪽에서는 y 절편이 0보다 커야 돼. 왼쪽은 y 절편이 0이어도 안 되지. 꺾여서 올라가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된다고.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그림. 원래는 로그 함수가 이런 그림이었을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내려와서 걷어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야지. 로그 함수.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점점점에서 y절편 자체가 음수였을 거 아니니. 그래야지만 걷어 올라가면서 올려지겠지. 여기서는 y절편이 어찌해야 돼? 0보다 작아야지 올라갈 수 있잖아. 딱 0이어도 되나? 0이면 안 되지. 그러면 이쪽에서 4개가 생길 수가 없어. 그래야지만 이렇게 4개가 생길 수 있다. 왼쪽에서 2개, 오른쪽에서 2개씩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왼쪽 그래프에서 y절편이라 하면 9-n이고 그게 0보다는 일단 커야 돼. 이쪽에서는 2개가 절대 못 생겨. 이것도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뭐보단 작아야 돼? 0 집어넣으면 2-n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지만 올라가지. 그러면 n은 2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뜻이겠네. 그렇지? 그래야지만 4개인 게 단 하나라도 한 경우라도 생길 수 있는 거야. 그럼 3, 4, 5, 6, 7, 8이야. 답은 얼마? 33. 다 더 아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석하고 나서는 쉬운 문제지? 오케이. 그렇습니다. 둘 다 걷어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돼야 되니까 답은 33.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22번 시작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랑 gx가 연속인데 일단 이 가가 주요식이야. x에다 1을 집어넣잖아?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반드시 성립하지. x는 1에서 반드시 성립해. 그리고 x가 1이 아니라면, 만약 x가 1이 아니면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넘기고 나눠주면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x-1분의 fx -f1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고. 그 좌변은 뭐가 나와? f'에 이게 진짜 불편해. gx라는 게 있는데 이게 gx니까 합성함수니까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일단 이거는 노란색 동그라미라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떠한 f함수가 있어. 근데 그 f함수에서 이거는 뭐야? 두 점 사이에서의 기울기를 말하지. 1,f1과 x, fx. 이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말하고 이쪽은 뭐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접선의 기울기지,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어쩐데? 같대. 평균값의 정리를 이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야? 자, 이제 fx에 대한 시각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는 보통 우리 이런 그림을 떠올리지? 아니, 뭐 이런 그림이 그려지도 상관은 없거든? 자, 그때 x가 이쯤 어디 있다 해보자. x가 1이야. 이쯤에도 이쪽에 x가 1이야. 그럼 x가 점점점 이렇게 이 점과 어떠한 점이 뭐 여기 있다고 보자. 이쯤 있어. 그래서 x, fx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는 건 뭐야?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기울기랑 같은 지점은 몇 개 생겨? 반드시 2개 생기지. 평균값의 정리에서 이렇게랑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생겨. 그러면 이 노란색 동그라미, 이 x값, 이때의 x값, 이때의 x값, 혹은 또 이때의 x값, 이때의 x값들이 뭐가 될 수 있어? gx가 될 수 있어. gx의 후보라고. 후보 1. 얘는 gx의 후보 2인 거야. gx 후보. 2개가 있어. 둘 중에서 하나일 건데 이게 gx일 수도 이게 gx일 수도 있어. 근데 gx는 연속이면서 최소값을 갖는 데 있거든? 최소값. 최소값을 갖는 놈은 요 놈이냐 요 놈이냐 하는 거야. 자, x의 변화에 따라서 최소값. 어차피 이 그림도 똑같다는 거야. 이 그림도 똑같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됐을 때 이쪽 양쪽에서 이렇게 생기지. 근데 이 GX의 후보는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건 알고 있지? 변곡점의 대칭에서 나오네. 변곡점에서 대칭에서 두 개씩 나오지? 얘는 GX가 변곡점 대칭에서 나와. 양쪽에 변곡점에서 대칭에서 양쪽에서 나온다고. 둘 중에 다 하나일 거야. 그 중에서 최소값을 가지면서 연속인 놈. 그러고 x가 반드시 1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럼 봐봐. 3차인데 만약에 x1이 변곡점 오른쪽에 있다 해보자. 그러면 x가 두 점이 이쪽에서도 다 잡아질 수 있지만 당연히 이쪽에서도 잡아줄 수 있지. 그때 이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만약에 이렇다면 이거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때가 이제 x, fx라, 여기가 x, fx라 보자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어, 점이. 그 이쪽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쪽에 이렇게 생기는데, 그 이쪽에서 생기는 gx든 이쪽에서 생기는 gx든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2분의 5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 이 그림은 안 돼. 반드시 그림은 1이 변곡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도 어차피 똑같다는 거야. 이 그림도 이쪽에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왼쪽에서 생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림은 반드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그림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두 개의 후보 중에서 어떤 놈이 진짜 GX냐는 거야. X값의 변화에 따라서 그럼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3차함수가 있고, 여기 뭐 변곡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X에 1이 있어. 이렇게 1이 있다고 해볼게. X가 1이야. 그리고 X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보자. 자, X가 1이 있고, 이제 X가 커져. 점점 커지는 거야, 이렇게. X가 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X가 커져. 그러면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지. 점점점 작아지죠. 접선의 기울기 점점 작아져. 0이 됐다가 음수니까 더 작아져. 0 됐다가 이제 커지지.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는 그렇다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두 점이 잡혔어. 색깔을 저렇게 줘. 자. 이렇게 두 점이 잡혔어요. 이렇게 두 점이 잡혔어. 이때의 이 두 점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GX는 여기서 하나 생기고, 이쪽에 당연히 생기지. 이 두 점에서의 기울기랑 같은 점 여기서 생기고, 당연히 변곡점의 대칭에서 어디도 생겨. 여기도 생기지. 이쪽에서도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GX가 더 커졌어. 이렇게 커진 거야. 요만큼 커졌어, 요만큼. 요렇게 두 점이 주어졌어. 그러면 이 기울기 자체가 줄어들었거든? 그럼 뭔 말이야? 이건 이쪽에서는 더 오른쪽으로 가지. 이쪽에서는 어째? 얘 왼쪽으로 가. 얘는 이쪽에서의 GX는, 자, 이쪽에서의 GX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왼쪽에서 생기는 GX 있잖아. X값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점 커져. GX가 커진다고. 근데 이쪽에서 생기는 GX는 X값이 커질 때 어쪽에서 점점 이쪽으로 붙어. X값이 커지면 얘는 GX가 작아진다고. 얘는 점점 커지는 얘고 얘는 점점 작아져. 그리고 계속 바뀌었어. 뭐 요렇게도 됐어. 이 두 점이 됐어. 이렇게 두 점. 그럼 더 이쪽으로 붙었겠지? 더 이쪽으로 붙었고. 또 이렇게 변곡점도 돌파했어. 또 이렇게 됐겠지? 그다음에 이렇게도 됐어. 이런 식으로 됐어.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가장 최소가 언제 되냐는 거야.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게 언제야? 이때지. 언제냐? 봐봐. 이 점과 여기서 두 점이 하필이면 접선일 때. 이렇게 접을 때 생각해봐요. 이렇게 접했어. 접했어. 접하는 순간에 두 점 사이 기울기 있잖아. 그것은 이 값이, 이게 아예 GX 값이고, 이때는 이게 아예 GX 값이고. 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 이쪽에서는 변곡점 반대편에서 하나 생기지, 이렇게 생겼어. 이때가 이게 GX. 그 GX를 넘어가면 다시 어째?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x가 커짐에 따라 점점점 작아졌다가 여기를 찍고 나서는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 이때가 뭐 gx 최소를 가진 만약에 후보가 이쪽이면은 얘는 최소를 갖는 친구예요. 최소 값을 갖는 친구고 얘는 뭐야? 얘는 점점 커졌다가 이때 찍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 돌아가. 얘는 최대값을 갖는 친구야. 그래서 얘는 안 돼. 얘가 맞다고. 오른쪽에서 생기는 gx가 여기서 말하는 gx야.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이 2분의 5니까 이게 2분의 5라는 거잖아. 이때의 gx가 2분의 5라는 거야. 알았어? 이때가 2분의 5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자. 이거를 양변에 리미트 1로 보내자. 이 식을 그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어? f'1이 f'(g1) 이렇게 돼야 안 돼? 이거 되지? 이거 되잖아. 양변에 리미트 취할 수 있어. 항등식이니까 x가 1이 아닐 때는 다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사실 잘 봐. g1은 어디야? g1은 f1은 어디야? 이거지? 잘 봐. f1은 요 놈이야. f1은 요 놈이라고. 요게 f1이야. 요게 f1. f1일 때의 이 접선과 뭐가? g1일 때의 접선. 자, 이것과 변곡점의 대칭에서 이렇게 생겼어. 이쪽에서의 접선. 자, 이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 이게 g1이야. g1이야. 이게 같대. 이거 같지? 그럼 이거 1과 g1 사이에 변곡점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 g1에서는 g1일 때는 이게 6이야. 그럼 이게 몇이야? g1,6이지 여기가. 얘가 g1,6이지? 얘 6이야. 6이고 0은 이거보다 더 아래쪽이지. 그 다음에 식 써야 되나? 식을 써야 한갑다. 어쩔 수 없네.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보자. 접선의 방정식 찾아보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연립하면 근이 두 개가 나온 데에서 중근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최고차항이 3차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fx에다가 빼기 mx 플러스 n 이렇게 계산한 게, 자, x에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뭘 알아? 0, 마3 지나는 걸 알아. 0 집어넣자. 0 집어넣더니 마3이지? 마3에 마 n은 0 집어넣었어. 4분의 25에 마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n을 구하면 4분의 13이지. 자, n은 4분의 13. 4분의 13이었어. 자, n은 4분의 13. 이거 4분의 13. 그 다음 또 뭘 사용해야 될까? 뭘 알아? F를 잠깐만. 뭘 이용할까? 자, 최소값이 2분의 5. 이거 접선에 M을 구하고 싶어. 미분해야 되나? 미분한 게 G1을. 근데 G1이 여기가 X가 1이지. 근데 여기 있잖아. 접할 때 이게 X가 얼마일 때야? X가 2분의 5일 때야. 식으로 가면 너무 그 계산이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이게 접할게 이렇게 지나는 이 순간 접선 이렇게 접하는 평행하는 걸 만들게. 이렇게. 자, 이렇게 평행했어. 이렇게
그럼 이거 대칭 관계가 있잖아. 3차함수에. 변곡점을 사이에 두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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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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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잖아. 그러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2분의 3이니까 이때의 x는 2분의 3. 이때의 x는 2분의 4니까 2. 이 x가 2일 때지. 이 x가 변곡점이 2네. 변곡점이 2.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이거 3이지? 그니까 F1이 3인 거를 대칭성으로 찾을 수 있어. 3. F1은 3이야. 그래서 또 F3이 6인 걸 알았어. 왜? G1이 3이니까. G1은 3이니까. 좋아.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어? F3은 6인 걸 이용해서 M도 찾을 수 있나? 그런가? 3 집어넣을까? 3 집어넣을게. 그럼 F3은 F3 빼기 3. 자, 바로 6 집어넣을게. 자, 3 집어넣으면 6 빼기 3에 빼기 M이 4분의 13 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어? 3 집어넣고지. 3 집어넣으면 2분의 4분의 1 3 집어넣었더니 2. 그래서 이거 2분의 1 생겼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M을 구하면 3M은 그래서 4분의 3이야. M 4분의 3, N 4분의 13 이렇게 찾았고, 그러므로 식이 완성됐어. 그러므로 fx는 어떻게 돼? fx는 2번 넘겨서 이제 연산하면 되니까. 자, x 빼기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x 빼기 1에 플러스 mx, m은 4분의 3, x 플러스 n 4분의 13 이거니까 뭘 넣어? 4를 넣어서 계산해보자. 자, f4는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곱하기 3 더하기 3 플러스 4분의 13 27 40 답은 13. 야, 답 13. 그래서 답은 13. 답은 13. 우와. 자, 문제 풀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여러 가지가 써야 하는데 뭘 했어? 1번. 자, 2점에서 기울기 있잖아. 평균 변화율을 썼어요. 평균 변화율을 식으로 만들었어.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생기는 변곡점을 대칭성. 변곡점 대칭성 봤어요. 양쪽에서 생기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 중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찾았어. 오른쪽이었지? 그리고 나서는 야, 진짜 많은 게 쓰였지. 그 다음에는 접선이 최소일 때를 찾았지. 자, 접선일 때가 최소값 찾았고, 그 다음에 뭐야? 3차함수의 대칭성. 3차함수의 1대1대1대1 3차의 대칭성 까지 이용해서 계산했네. 이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어야지. 2점에서 접할 때 변곡점을 사이에 두고 1대 1. 좋습니다. 좋아해? 이렇게. 좋아.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